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월드뱅크의 경제전망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 여러분께 즉시 분석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 잠깐 화면을 열었습니다. 원래 오늘 밤 10시 반에 발표되기로 했었는데, 업로드 시점이 좀 지연됐고, 또 홈페이지가 좀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가 아, 이 다운로드 받을 수 없게 이렇게 로그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3분 전에 보고서를 받았고 몇 개 데이터만 엑셀에 옮겨서 분석했습니다. 짧게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분석해드리고 그리고 추후에 이 보고서에 깊이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드뱅크는 경제전망 보고서를 1년에 딱 2번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1월에 발표하고 6월에 발표합니다. 이맘때. 그러니까 이제 25년 한 해 동안에는 마지막 보고서이고 월드뱅크의 두 번째 경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월에도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될 거야 라고 보고서를 냈는데 역시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경제 상황임을 발표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의 흐름은 이 파란색처럼 종전 전망 그 자체가 저성장 고착화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평년 성장률 3.6% 수준을 완전 밑돌고, 그죠? 계속 저성장 고착화되는 흐름이다. 근데 2025년에는 평년 2.8 성장률을 못하고 소폭 저성장화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기존에 부정적으로 했는데 이번 전망치는 2.7%에서 2.3%로 0.4%포인트나 크게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세계 경제를 더 부정적으로 전망한 것입니다. 역시 2026년 전망치도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2025년 들어서 트럼프발 관세 전쟁, 미중 무역 전쟁, 세계 각국의 보호 무역 조치들 그것으로 인해서 프래그멘테이션, 분절화가 일어나고 이게 세계 교역량을 둔화시키고 뭐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세계 경제를 더 위협한다, 둔화시킨다, 하강 압력으로 준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제가 월드뱅크의 보고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만큼 다른 그 밖의 국제기구들의 보고서를 가지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같은 경우는 종전 전망치 3.3%에서 그 근래 전망치 2.8%로 0.5%포인트의 하향 조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역시 관세 전쟁의 여파를 바로 반영했었던 첫 번째 국제기구의 보고서였고 정말 무지막지한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월드뱅크의 경제전망 보고서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 매한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세계 국제 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이 관세 전쟁의 여파를 굉장히 세계 경제를 짓누르는 부정적 요인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것은 공통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표현인 거예요. 자, OECD의 전망을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OECD는 최근 보고서가 25년 3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5년 3월 기준으로서는 어쩌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하시죠? 4월 3일자로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4월 9일자로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발효하고 물론 그러고 나서 다시 잠정 뭐 90일 정도 유예해놓고 세계 주요국들로부터 뭐 무역 협상을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주로 철강, 알루미늄과 같은 품목, 또 자동차 부품과 같은 주요 품목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고, 그리고 보편 관세 성격의 1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 건 매한가지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수출 제한 조치를 걸고 중국도 역시 그것에 맞불을 붙이며 수출 제한 조치를 걸고 또 세계 주요국들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못 해요. 생산 용량을 늘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못 해요.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본격화되기 전 단계의 3월 보고서니까 OECD는 그걸 채 반영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관세 전쟁의 기록, 기존 전망과는 달리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좀 더 격화될 거라는 그 상정, 그것과 함께 종전 전망치보다는 하향 조정했었거든요. 역시. 근데 소폭 하향 조정에 멈췄어요. 그러니까 OECD 경제 전망 보고서도 이제 다음 보고서가 나온다면, 그러면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 OECD 경제전망 보고서가 6월 중후순에 나오거든요. 역시 추가적인 조정이 있겠다. 이렇게 먼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대 국제기구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종합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OECD는 4번의 보고서가 나옵니다. IMF도 4번 나와요. 제가 이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 게 참 특이하지만 너무나 주옥과 같은 많은 경제 연구 기관들이 각국의 경제 전망을 할 때, 한국 경제 전망을 할 때 IMF의 경제 전망치를 기초로 이 산씨가 안에 넣습니다. 경제 전망 모델 안에. 저도 역시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부터 IMF의 경제 전망에 담겨 있는 세계 경제 전망의 데이터를 한국 경제를 전망할 때 넣어요. 그쵸? 기본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제가 있었던 현대경제연구원만 그런 게 아니라, LG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민간경제연구소 다 그렇고, 한국에 있는 한국은행이나 KDI나 기획재정부와 같은 공적 기관들도 공통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 IMF뿐만 아니라 그 밖에 나머지 OECD, 월드뱅크와 같은 국제기구들도 공통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국제기구의 전망치를 무시할 수 없다. 이 부분을 가지고 경제에 대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IMF는요, 일단 말씀드리면 경제전망 보고서가 1월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3개월 후인 4월에 한번 나오고 또 3개월 후인 7월에 한번 나오고 10월에 한번 나옵니다. 이렇게 4번 나옵니다. 근데 4월 보고서가 풀 페이퍼고 그죠? 그리고 10월 보고서가 풀 페이퍼예요. 그러면 1월 보고서는 지난 10월 보고서의 업데이트 버전인 수정 보고서고요. 역시 4월 보고서가 풀리 나오고 나면 7월 보고서는 역시 업데이트 버전으로 짧게 나옵니다. 숫자만 나오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4번 나오지만 풀페이퍼와 업데이트 버전이 좀 차이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OECD 경제전망 보고서 같은 경우는 12월에 연말에 한번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어서 이제 3월에 나옵니다. 그리고 6월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9월에 한번 나오고 또 다시 12월에 한번 나오고 이렇게 1년에 4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국제기구들의 보고서 대략 10번 정도 나오는 거죠. 3대 기구에. 이것을 가지고 세계 경제의 흐름, 또 한국 경제의 흐름, 주요 국가의 흐름을 충분히 인지하는 경기 판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보고서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뭐 IMF, OECD, 월드뱅크를 홍보하는 홍보도우미는 아니지만 저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테크니컬하게 말씀드리고 국제기구 전망의 의미가 또 그 외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IMF와 OECD 경제전망 보고서는 이 GDP, 세계 GDP를 추계할 때, 왜냐면 각국이 사용하는 통화가 다르잖아요. 근데 세계 GDP를 추계할 때 구매력 평가 기준을 사용합니다. PPP 기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계은행은 시장 환율을 사용해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IMF와 OECD는 이 숫자를
직접 비교해도 좋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된 월드뱅크의 전망치를 직접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아마 언론에 이미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말씀드리면 IMF는 종전 이제 4월에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2.8%로 올해 경제를 전망했는데 근데 월드뱅크는 2.3으로 전망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면 그 기사는 잘못된 기사입니다. 기본이 없는 어, 어, 부분이다. 직접 비교하면 안 됩니다. IMF와 OECD는 각각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3.3, 3.3으로 흐르다가 25년 들어서 움푹 패이는 2.8로 전망했고 뭐 26년도 회복되긴 하겠지만 뭐 충분하지 않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OECD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23, 24년보다 더 안 좋아진다라는 전망을 하는 기조는 유사합니다. 월드뱅크 같은 경우도 IMF의 전망과 기조적으로는 유사하죠. 장기 평균선이 3.4%인데 그걸 완전히 밑돌아서 그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다. 저성장 고착화의 개념이고 유독 25, 26년은 이 관세 전쟁의 여파에 충격을 경험한다 라는 뜻이죠. 충격적이다라는 것이죠. 저성장 고착화로 전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이 IMF, OECD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비교해서 결과적으로 월드뱅크는 어떻게 전망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이 주요국들을 총괄적으로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것은 기재부 보도자료로 올라가 있어서 여러분이 한글로 보시기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이것으로 보여드립니다. 좀 키워보면요. 이 정도 키우면 딱 좋겠죠. 자, 먼저 경제성장률 세계 경제 전망은요. 25년 2.4, 26년 2.34, 각각 1월 전망 대비 0.4%포인트,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세 전쟁의 여파다라고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1.2, 1.4%로 대폭 하향 조정했고 무엇보다 미국 경제를 25년 1.4, 26년 1.6으로 25년 경제 성장률은 특히 0.9%포인트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와 월드뱅크가 둘 다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백악관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백악관하고 맘만 먹으면 걸어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리고 IMF와 월드뱅크는 거의 길만 건너서 살짝 틀으면 마주보고 있는 두 개 기관입니다. 그 앞을 지나는 것만으로도 그 곳을 저는 이제 초대받아서 들어가 본 적이 몇 번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웅장함을 느끼는 기관인데 근데 어쨌든 미국에 있는 기관으로서 그렇죠? 또 IMF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자유무역의 상징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의 상징 또 브레튼우즈 체제의 상징 뭐 이런 상징성을 생각해 보면 미국 경제를 이렇게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것은 바이어스가 일단 없다. 미국 편에 서서 전망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월드뱅크는 미국 경기 침체를 경고한 겁니다. 이거 관세 전쟁하면 미국 경제에 더 충격을 준다. 그거 좋은 방법 아니다. J 커브? 계속 트럼프는 J 커브를 강조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도 미 중간에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 이긴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전화했고 그리고 거의 싹싹 빌은 거잖아요. 수출 제재 풀어달라고. 우리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 부분 제가 추후에 다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엄청난 충격인 겁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거고 역시 그 충격은 유러피언 국가들도 일본도 경제 성장률을 정말 대폭 하향 조정해서
결과적으로 선진국 경제를 하향 조정한 겁니다. 저의 의견은 이번 주 주말에 G7 회의가 있고 한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를 받아서 가지만 결과적으로 이 G7은 선진국 미팅인데 이들 국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야,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좀 다시 자유무역 체제로 가자. 왜 이렇게 보호무역주의 체제를 극단적으로 끌고 가느냐. 라는 종류의 논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보시면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올해 4.5%로 전망했는데 4.5, 4.0% 종전 전망치보다 조정하지 않았어요. 종전 전망치도 4.5, 이번 전망치도 4.0. 미중 무역 전쟁이 전개되는데 미국만 충격을 경험하고 중국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전망을 한 거예요. 물론 중국은 그에 상응하는 경기 부양책, 내수 진작책을 가동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한다. 물론 중국 측의 목표 성장률은 5.0%니까 5.0%를 채 이루지 못하고 깨진다. 라는 의미니까 이 전망이 뭐 좋은 건 아닙니다. 중국의 목표치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깨져 들어가는 것이니까 중국도 못 당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다 당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물론 이번 전망에는 한국 경제 전망이 없습니다. 그 다음 제가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강조하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국제 무역량이에요. 국제 무역량의 증가율이 1.8%로 급감합니다. 종전 전망치보다 1.3%포인트를 하향 조정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전 전망치가 3.1%였는데, 그죠? 3.1%에서 1.3%포인트를 하향 조정했어요. 거의 반 정도, 교역의 증가폭이 반 정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수입문을 닫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할 수가 없고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으니까 세계 많은 국가들이 단기적으로라도 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신사업 진출하거나 신규 투자하거나 생산 설비 용량을 늘리거나 하는 각 기업, 각 국가의 설비 투자가 위축되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설비 투자가 위축되는 거예요. 수출도 수출이지만. 자, 이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공장 가동 줄고 설비 투자 위축되고 교역량 둔화되니까 그러면 원유 수요가 어떻게 해요? 줄겠죠. 국제 유가의 레벨이 급감합니다. 근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떨어질 것으로 월드뱅크는 전망합니다. 제가 국제 원자재 가격 전망치를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 전망치가 종전보다 배럴당 6달러 조정, 10달러 조정 각각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관세 전쟁이 전개되면 미국에는 관세가 부과된 만큼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하겠지만 글로벌리는 유러피언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 한국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은 정작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니까 그 수출 품목을 미국을 제외한 그 밖에 나머지 나라에 덤핑으로 팔아요.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이 특히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떨어져요. 근데 총 수요는 둔화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가계의 심리가 위축되니까 총 소비와 투자 소비라는 총 수요는 위축됐는데 대세계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공급량이 제한적이니까 원자재 가격이 다 떨어집니다. 원유 가격 떨어지고 천연가스 가격 떨어지고 구리 가격 떨어지고요. 그 밖에 모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비싸지면,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비싸지면 미국 물가를 자극할까? 자극할 수는 있겠죠, 일시적으로. 그러나 이 가격이라는 것은 글로벌 균형점을 찾아가요, 결과적으로. 그럼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에 작용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글로벌 물가와 이제 균형점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런 요인은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는 만큼 경기 둔화 압력이고 물가 상승률 둔화 압력이다. 라는 말씀을 정말 여러 차례 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그것으로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국제 유가 하락이라든가 그런 요소라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어, 원자재 가격, 국제 유가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국면입니다. 그런 것들이 글로벌 인플레를 둔화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그런 세계 경제 둔화 속에 오히려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좀 강조하겠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가 둔화되는 만큼 무역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세계 주요국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경기 둔화와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고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은 또 물가 하방 압력을 만나면서 뭐 금리 인하의 기회를 또 선제적으로 갖기도 하지만 미국은 더 더디게 걸린다. 잠깐 이 보고서의 일부를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글로벌 그로스의 다운 그레이드라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 세계 경제가 종전보다 저성장 고착화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상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커머디티 프라이스, 에너지, 메탈 각종 가격이 다 하향 안정화되고 에너지 가격 그 밖에 커머디티 가격이 다 25년, 26년 둔화된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의 하방 압력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무역 전쟁이나 관세 전쟁이 없던 것으로 끝나면 그러면 단기적으로 미국 물가 상승률이 급하게 잡힙니다. 그러면 오히려 서둘러 금리 인하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시나리오로 가정하시면 어떨까? 제가 오늘은 많은 말씀을 좀 드리진 못했지만 이렇게 큰 틀에서 세계 경제가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공지 말씀드리면 제가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 이번 주에 월드뱅크 보고서 발표된다고 이미 월요일 날 말씀도 드리고 그 보고서가 발표되면 어떤 부분들을 좀 착안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도 드리죠. 그게 매일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굿모닝 마켓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여러 경제 뉴스들 공유받고 싶으시다. 그러면 오피셜 클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매주 여러분들과 줌 수업을 통해서 또 매월 오프라인 월간 특강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와 주시길 바라고 해당 참여 링크는 댓글 상단에 고정 댓글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노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짧게 분석 의견 드리고 향후 더 구체적으로 월드뱅크의 보고서 그 보고서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